1965년 발행한 3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입니다. 우리의 책 1. 동화를 읽고. 나는 어머니께서 사다 주신 안데르센의 동화집을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썩은 사과의 이야기가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재미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참으로 마음이 좋고 바꾸기도 좋아했습니다. 손해가 되거나 이익이 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보다도 할머니는 더 마음이 착하십니다. 할아버지가 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좋다고 하십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부자가 된 것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서로 믿고 착한 마음으로 도왔기 때문입니다. 썩은 사과. 시골에 어떤 농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시골 집이어서 재산이라고는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말을 한 필 먹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이 말을 타고 읍으로 일을 보러 가십니다. 동네 사람이 피로 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이 말을 팔거나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것과 바꾸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속이 많을까요? 그야 할아버지가 제일 잘 알지요. 마침 읍에는 장이 서니까 장에 가서 팔거나 바꿔오셔요. 할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니까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할아버지의 모자를 씌워 주었습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길에는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훌륭한 암소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보시오, 이 말은 그 소보다 비싼데 바꾸지 않겠어요? 나는 소가 좋아서. 할아버지가 말하자 소 주인은 싱긋 웃으며 바꿔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을 마쳤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나온 김에 장 구경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암소를 몰고 가다가 토실토실한 양을 끌고 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벼랑간 양을 기르고 싶었습니다. 여보시오, 그 양과 이 암소와 바꾸지 않겠어요? 양을 끌고 가던 사람은 두말하지 않고 바꿔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길을 걷다가 큰 거위를 안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야, 빛도 좋고 기름기도 많겠다. 우리 집 웅덩이에 놓아두면 참 좋겠어. 할머니도 먹이를 담뿍 주겠지. 할아버지는 크게 외쳤습니다. 여보시오, 이 양과 바꿉시다. 바꿔주면 고맙다고 인사를 할게요. 거위 주인은 얼른 바꿔주었습니다. 장이 가까워졌을 때에 할아버지는 밭 두둑에 있는 암탉을 보았습니다. 닭은 혼자서도 모이를 찾아 먹어. 이걸로 바꾸는 것이 좋아.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주인을 불렀습니다. 우리 이것과 바꿉시다. 그래요? 좋아요. 할아버지는 거위를 내놓고 암탉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읍에 가기까지 여러 차례 대견한 일을 하였습니다. 날이 더워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싶었습니다. 막 음식점으로 들어가려 할 때에 자루를 맨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 자루에는 무엇이 들었나? 할아버지가 묻자 썩은 사과요. 돼지에게 주려고요. 하고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저 사과를 할머니에게 보여주고 싶군. 작년에 우리 사과는 한 개밖에 열지 않았어. 할머니는 그 하나를 장 속에 넣어두고 소중히 여겼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할아버지는 기어이 암탉과 썩은 사과를 바꿨습니다. 음식점 안에는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돈이 많은 부자도 있었습니다. 부자는 할아버지에게서 말을 암소와 바꾸고 다시 바꾸고 바꿔서 썩은 사과가 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 틀림없이 할머니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겠는걸? 천만에요. 내가 받을 것은 칭찬이요. 우리 할머니는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좋다고 하거든? 그럼 우리 내기 합시다. 당신 말대로 되면 금돈을 한 통 내지요. 부자가 말했습니다.
난 썩은 사과 한 자루와 나와 할머니밖에 걸 것이 없는데.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부자는 좋아, 내가 이길 건 뻔하니까 하였습니다. 마차가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타고 부자가 타고 썩은 사과도 실었습니다. 이었고 마차는 할아버지 집에 닿았습니다. 지금 왔다오, 할머니. 어서 오셔요, 할아버지. 바꿔 왔지. 그럼요, 할아버지는 무슨 일이나 틀림이 없는 거려. 처음에는 말과 암소와 바꿨지. 우유를 먹게 되었으니 고맙지요. 그런데 다시 암소를 양과 바꿨어. 그건 더 좋지요. 양이 먹을 풀은 덜에 가득해요. 양젖을 먹고 트롯까지 입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참 고마워. 그런데 그걸 그 위와 바꿨거든. 할아버지는 항상 내 생각과 같아요. 그런데 그걸 암탉과 바꿨지. 어쩌면 그렇게 잘 바꿨어요. 암탉은 알을 낳고 알이 병아리가 되면 우리는 양계장 주인이 되겠군요. 그런데 암탉과 썩은 사과와 바꿨어. 그럼 더 칭찬을 해야겠네요. 참 고마워요. 글쎄, 점심 반찬을 하려고 옆집에 파 한 뿌리를 구러 갔더니 썩은 사과 한 개도 없대요. 이젠 그 집에 내가 썩은 사과를 꿰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참 고마워요. 이건 재미있어. 돈을 내놓을만 해. 부자는 돈을 한 통 내주었습니다. 영국 속담에 썩은 사과 한 개가 이웃을 썩게 만든다, 이웃을 오염시킨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거죠. 타락을 시키는 거죠.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2009년도 미첼 쿠지와 엘리자베스 홀로웨이가 쓴 책에 보면 유해한 직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썩은 사과가 소리 없이 주변의 과일을 검새 썩게 만드는 것처럼 직장에는 썩은 사과 같은 이들이 존재하고 또 이들의 영향으로 직장은 독이 가득한 유해한 직장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썩은 사과 이론은 많은 경영자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1971년도에 오스몬드라고 하는 그룹이죠. 그룹인데 그 그룹에서 One bad apple don't spoil the whole bunch, girl이라고 하는 영어 가사로 노래를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나쁜 사과 하나가 전체를 망치지 않아요. 이제 그런 내용을 말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비교 가치가 아니라 분명히 이 글에서도 이속이란 말이라든지 더 좋은 것이란 말이 나오는데 실제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절대 가치를 존중하는 분들인 거죠. 비교해서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그 의미,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은 사과 이론, 직장에서의 썩은 사과 이론, 그 이론과 이 썩은 사과는 다른 관점으로, 다른 기준으로 비교를 하겠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썩은 사과와 비교될 수가 없는 거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관계도 중요하죠. 무한 신뢰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무한 신뢰. 절대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책임질 수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사랑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말로 절대적인 사랑이죠. 두 분의 사랑,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비교해서 판단하지 않고 그것 자체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할아버지와 바꿨던 분들, 그분들이 다 뭔가를 들고 다시 올 것 같아요. 그죠? 말이 새끼를 낳았는데 잘 자라서 말을 한 마리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또 암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죠? 또 데리고 오고,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젖도 갖다 주고 양털옷도 갖다 주고 거위도 데리고 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암탉이 또 알을 낳아서
또 병아리를 부화시키고 닭도 또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나눠주는 것, 조건 없이 주는 것, 그렇게 줬기 때문에 다시 그분들은 가지고 올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가 부자에게 금돈 한 통을 받게 되었는데 그 금돈을 받은 다음에 다시 그 금돈을 부자 아저씨에게 주는 거죠. 주면서 아, 이거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있고 해왔던 그런 일인데 당신은 이 이야기를 보고 재미사다뇨. 당신이 재미사는 게 더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당신이 금돈을 준 게 더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하면서 돈을 다시 돌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적인 가치, 비교 가치가 아니라 그것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추구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크죠. 네. 썩은 사과였습니다.